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하고 8월 27일 기준으로 최소 168명이 사망하고 최소 1384명 이상이 실종 상태입니다. 유례가 없는 대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600명가량인데요. 실종된 외국인들은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등 28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현재 실종 상태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8월 26일까지만 하더라도 484명으로 집계됐던 실종자 수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8월 27일에 1384명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미나라양 카플레 네팔 경찰 대변인은 수색을 재개함에 따라 시신 수습이 늘어나며 사망자 수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 시설이 전부 다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도로나 교량이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1.5m 두께의 진흙과 잔해가 쌓여있다 보니까 구조대가 접근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요. 사고 지점부터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곳까지 진흙이 쌓여있어 이동이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구조대는 사고가 발생하고 22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구조대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진흙이 쌓여있어 진흙을 일일이 다 치우면서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네팔과 중국은 군까지 투입하여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이번 홍수로 교량 80개와 총 연장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끊겼으며 현장 구조에 투입된 경찰과 군인 등 보안요원 83명도 실종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네팔 정부에서는 티베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빙하가 붕괴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은 의회에서 오전 8시 37분께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에 돌발 홍수가 보고됐다며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현재 보테코시강의 흐름이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사태로 인한 토사물과 바위가 보테코시강을 막았다가 갑자기 뚫리면서 흙탕물이 하류 지역으로 강하게 쏟아져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사진 등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지진 에너지는 오히려 산사태로 인해 발생했다며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대규모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진과 같은 충격이 발생했고 이후 빙하 붕괴와 토성류가 하류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큰 홍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큰 호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지역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34cm씩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연간 73cm씩 2배 이상 빨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물이 되고 있거든요. 멀쩡하게 흐르면 그게 강이 될 수 있지만요. 어느 한 곳에 계속 물이 모이게 되면서 호수가 형성되었고 호수를 형성하던 어떤 암벽이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게 되면 한순간에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장 사고 지점 상류에는 빙하호 55개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 빙하호들의 전체 면적은 3.3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문제는 강우량을 토대로 한 홍수 경보가 이 상황에서는 울리지 않으니까 하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피해 지역에는 국제사회의 구호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날 현지 기구와 구호단체를 통해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남쪽과 국경을 맞댄 인도도 군 수송기를 이용해 의약품, 식량, 임시 거처용 물품과 구조 장비 등을 네팔에 보냈습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인해서 네팔을 이끄는 발렌드라 샤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총리인 발렌드라 샤 총리는 래퍼 출신입니다. 작년에 네팔에서는 혁명이 발생해서 공산 정권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은 샤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 체계를 갖추고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구조와 구호에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샤 총리는 홍수가 발생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구조와 치료, 식량 공급, 주거 지원에 책임을 지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구호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가 전체가 재난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낮추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샤 총리에게 이번 재난 대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네팔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이 험주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면 피해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고 통신이 끊긴 지역에서는 실종자들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따라서 총리실과 중앙정부가 현장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고 네팔군과 경찰, 지방정부, 구조기관을 하나의 체계를 움직이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샤 총리는 중국과 인도 등 주변국가의 협력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은 네팔 국내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 티베트 지역과 연결된 국경지대에서 동시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변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구조 역량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역시 자국 영토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전세기를 이용해 111명 규모의 구조팀을 현지에 파견했고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함께 투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사고 이후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이재민 대피, 부상자 치료를 먼저 진행하고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특히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 작업뿐 아니라 추가 홍수와 산사태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샤 총리 입장에서도 이번 재난은 네팔 정부의 실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치적 변화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의료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는지, 실종자 수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 중국과 인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원활하게 끌어내는지가 향후 샤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네팔 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홍수만이 아닙니다. 아직 상류에 남아있는 얼음과 암석, 토사 때문에 추가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랜데강 상류에는 홍수 당시 무너져 내린 잔해가 일부 남아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잔해가 강의 흐름을 다시 막게 되면 상류에 물이 다시 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임시적인 물막이가 추가적인 충격이나 강한 비로 무너지면 또다시 대규모 물과 토석이 하류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첫 번째 홍수로 이미 지역의 대응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위험 지역을 빠져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구조대 역시 현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신시설까지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상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구조대로서도 실종자를 찾는 작업과 동시에 상류의 수위와 잔해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므로 수색 작업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홍수가 발생해버리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대들까지 휩쓸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인 비까지 내린다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물을 머금은 토양과 불안정해진 산비탈에 다시 비가 내리면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악지역에서는 작은 규모의 산사태도 강의 흐름을 막아 새로운 물막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물막이가 갑자기 무너지면 현재 피해 지역에 또다시 급류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첫 번째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도 위험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류에서 발생하는 추가 붕괴는 하류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당국은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류 지역의 강수위와 잔해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민들에게 고지대 대피를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홍수의 피해를 수습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재난을 막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를 본 지역에서 추가 홍수가 발생한다면 기존 구조 인력과 장비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실종자 수색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 상류의 잔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추가 강우가 발생하는지, 강수위가 다시 상승하는지가 네팔의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팔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는 네팔뿐만 아니라 중국 티베트와 인도, 부탄,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가 맞닿아 있고 수많은 빙하와 빙하호가 존재합니다.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계속 불안정해지고 산악지역의 지질 환경까지 변화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형태의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네팔 재난은 히말라야 전체가 새로운 형태의 산악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